원래 이게 잘 나가면 사람이 잘 나갈 때 좀 조심하기가, 발언도 조심하고 국민을 자극하지 않고 민주주의 룰을 지키고 그리고 야당과 화합을 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나가면 대부분 오만해서 큰 실수를 저지르죠. 자, 청와대가 최근에 인국공 사태로 인해 지금 입이 참지를 못하고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인국공 논란이 가짜뉴스로 촉발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즉 가짜뉴스 때문에 인국공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젊은이들이나 인국공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가짜 진짜를 구별하지 못할 멍청한 사람이라서 가짜뉴스에 노란하고 있다, 지금 이런 말입니까? 청와대 핵심 관계자라 말하면 누구라고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국민소통수석, 과거 홍보수석이겠죠. 기자들을 만나 보안 검색 요원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5천만 원 넘게 연봉 받게 됐다고 글을 올리고 일부 언론이 검증 없이 로또 채용이라고 말했는데 언론의 팩트체크로 가짜 뉴스가 드러났다. 본질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고 목적은 양극화 해소다.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에 무슨 놈의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느냐. 자, 인국공과 다른 기업 간의 불공정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은 인국공 일만 아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미 19만 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러면서 이 문제가 가짜 뉴스가 한마디로 이 뭔가를 사실이 아닌 부분을 확산시켜서 글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이라는 사람이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의 노동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라고 SNS에 글을 올려서 인국공 관련 청년의 분노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경청해야 될 문제다라고 말을 하며 청년의 분노를 그들의 일자리를 뺏긴 것에 대한 문제, 즉 이해관계 문제로 보는 것은 본질을 보지 못한 것이다, 공정함을 잃은 것에 대한 저항이다라며 이쯤에서 노동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 노동 문제의 본질이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이냐 아니면 임금 불평등 문제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만 지켜진다면 굳이 정규직 일자리를 다 따지지 않을 거다. 인국공 정규직화는 몇 개의 문제가 있다, 이래 말했습니다. 자, 우리 앵그리 블루가 말하는 서포 15조에도 동일 노동은 동일 임금을 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은 많이 받고 비정규직은 적게 받았으면 안 되는 거죠. 자, 회사의 상황상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적어도 똑같은 일을 한다면 월급은 똑같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국공의 이 정규직 전환 논란이 노동 경직성을 강화하고 정규직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 인상에 대한 희망 고문이고 공기업 이외의 공공 영역의 비정규직 대책 등 세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정규직의 노동 경직성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이 최운열 전 민주당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한테 1년 전에 이 문제를 물었어요. 부총리가 창업을 한다면 정규직 직원을 두겠느냐 비정규직 직원을 두겠느냐 하니 총리가 답을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이 의원은 그래도 운동권 중에 운동권 출신이에요.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김두관이가 27일, 28일 이틀 연속으로 명색이 과거에 경남지사를 하고 또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인국공을 사태를 두고 로또 취업인이 불공정이니 하며 생트집을 계속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봉 차이가 2배가 나는 것이 정당한지는 우리 사회의 숙제다. 보안 검색 직원은
공사 취준생들이 합격해 일할 분야가 아니고 몫을 뺏는 것도 아닌데 왜 그리 거품을 무냐. 너네들 그거 할 거 아니잖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두관의 내노남불 하면서 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틀면 다 틀리니까 틀릴 사람들은 입을 다무는 게 현명하지요. 김두관의 아들이 영국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는 과거에 정말 배우지 못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자수성가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 트레이드 마크를 삼았는데 자기가 정치적으로 출세하니까 아들은 영국 유학을 보내서 그 영국 유학 생활 중에 프로축구 프리미어 리그를 관람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취업할 때까지 10년이 걸렸다. 남 집에 없는 집 자식들은 10년이 걸리면 굶어 죽지요. 이 아들은 2008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011년부터 5년간 영국 사우스 샘프턴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2017년 11월에 첫 직장을 가졌는데 얘가 소셜미디어에 5년 생각을 하고 영국에 유학을 왔다. 영국 유학 가려면요 돈이 비싸서 못 갑니다. 의학 배우는데 1년, 국제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거쳐야 되는 기초과정에 1년, 학사과정 3년에서 영어도 안 되는 애가 갔다라는 거죠. 5년이란 거예요. 그런데 EPL 경기를 보러 갔는데 여기에 입장료가 좌석별로 다르긴 하지만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이다. 이 딸도 또 중국의 인민대학에 유학을 갔다는 거예요. 자, 학력 콤플렉스가 있냐? 왜 이런 식으로 과거에 전문대학을 나왔죠. 경북전문대학. 근데 나중에 동아대학으로 편입했다 했습니다. 근데 김두관은 조금 더 배웠다고 월급 2배 받는 건 잘못됐다. 생계 걱정 없이 5년 10년 취업 준비해도 되는 거는 명문대 출신 등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면 왜 동아대학으로 편입했냐? 그냥 전문대학으로 있지. 그렇게 지적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이장하다가 군수, 장관, 국회의원까지 해먹으려 하니까 도지사하고요. 지금 그런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조국도 페이스북에 인국공 사태는 지금 청년의 기회 박탈이 아니다라고 하는 국토부 해명 자료를 올려서 문을 지지했습니다. 자, 조국 딸과 아들이 지금 어떤 처신을 해왔는데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요원이 청와대는 3,800만원짜리 일자리라 하지만은 여기에 복리후생비 등 619만원이 더 추가되어서 4,300만원 플러스 알파 자리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기업에 입사하려면 평균 경쟁률이 130대 1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36개 공공기관에서 1618명을 채용했는데 지원자 수가 20만 8447명이었다는 거예요. 인천국제공항에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35명을 뽑는데 여기에 5469명이 지원해서 156대 1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 중에 1년에 한두 명 뽑는데도 많다는 거예요. 좀 규모가 작은 데는. 그래서 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한 명 뽑는데 863명이 몰렸고 코레일 유통, 과거 홍익회는 4명 뽑는데 2380명이 지원했다. 그래서 이 들어가서 뽑히는 것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겁니다. 곳곳에 이 정부의 공공기관에 직고용을 해라. 자회사 고용을 이렇게 못 견디겠다. 그래서 자회사 고용해준 데는 직고용을 하라고 야단이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갈등이 회사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직고용과 자회사 전환 놓고 싸움이 났어요. 그 톨게이트 통행료 수납원들요.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이 터졌고, 이건 이제 메트로죠. 지하철.
남동 발전에서도 친인척 특채. 그러니까 이 전부 정규직 전환된다니까 잽싸게 친인척을 지금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넣어서 그 비정규직이 전환된다라는 문제가 터졌습니다. 가스공단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생기고, 건보공단에서는 노조원 반대로 콜센터 직접 고용이 무산되는 등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것도 뭐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싸움이고, 밖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취업 준비생들은요,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역차별로 불이다. 노력하면 바보다. 대통령이 몇 마디 했다고 혜택을 주냐. 탁상 행정의 포퓰리즘이다. 자, 문제는 임금 체계인데 정규직 전환에만 매몰되어서 지금 사태가 커져버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정규직의 지금 처우를 조금은 높여주는 것, 즉 워킹 푸어가 되지 않도록, 일해도 가난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까지 올려줬으면 그럼 그 수준에서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준까지 올라갔는가 올라가지 않았는가에 집중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정규직이 임금 더 받는 것이 불공정하다면 좀 더 득표했다고 대통령 당선되는 것도 불공정이고, 자, 그러면 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연봉이 수백 배인 호날두는 불공정이냐. 자, 안철수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권에서는 아파트도 로또고 정규직도 그러면 로또로 이렇게 정규직 전환하는 것도 로또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상황인데 서른이라는 자는 인국공 사태가 갈등 부풀리기와 가짜 뉴스가 동원되었다. 이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관이 바르는 정규직 늘리는 게 정의라는 말이다. 그러면서 근본 문제는 청년 취업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제가 이 사람들한테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 대통령 자녀, 그리고 장관들, 차관들 자녀, 고위직 공무원들의 자녀,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자녀는 이런 정규직, 비정규직이나 취업과 관련되는 부분에서의 갈등을 대부분 이렇게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든지 아버지의 찬스로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사회에 뻔한 거 아닙니까? 고위 공무원이거나 또 정치적으로 실세거나 현역 국회의원이거나 이쯤 되면 자식 하나 어디 집어넣는 거, 그건 일도 아니고, 지금 과거의 은행들, 심지어 또 과거의 KT 같은 국가기관들에도 수많은 형태의 뒷구멍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자회사의 설거머니, 이번에 문재인의 문가리우스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전에도 일단 비정규직으로 넣었다가 나중에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정규직화 시키는 일이 그냥 밥 먹듯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국 같은 경우에 평생을 옳은 소리를 하고도 지 자식들을 하나는 억지로 의사를 만들고, 자, 그 난리를 겪고도 지금 의사 이제 마무리 단계가 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은 끊임없이 지금 변호사를 만들려고 로스쿨을 보내려고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 연대 문정인이 밑에 대학원에 넣어놨다가 정외과에 좀 있으면 또 안 터졌으면 또 로스쿨에 집어넣으려고 시도를 하겠죠.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전부 감이 안 되는 자식들을 정감이 안 되면 유학까지 보내서라도 돈은 있으니까 유학까지 보내서라도 저 자식들은 집어넣으려고 다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해 봅시다. 문 정권의 비서관급 이상, 그리고 1급 이상, 그리고 국회의원 이상, 이런 사람들의 자식이 다 어디에 취직해가 있고 어떤 스펙을 가져서 어디로 들어갔는지, 대학 간 거하고 직장 취업한 거 두 가지를, 군대 간 거하고 이 세 가지를 한번 전부 분석을 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집에서 겪을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이거를 현실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로 바라보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시키는 게 뭐가 문제냐. 마리 앙뚜와넷이 빵을 달라니까 빵이 없으면 뭡니까? 비스켓을 먹으라고 한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진짜로 자기 자식이 취업을 하는 문제, 취업 자체가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되면 이것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균등과 공정과 정의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어떤 경우에라도 문재인이 다녀간 이후와 이전을 기준으로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그것은요, 이 사회에서 전제 왕권의 권한으로 그야말로 나머지 문제들은 숱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거를 외면한 채 눈안에 들어온 부분의 소수에 한해서만 로또식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죠. 과연 문재인이 이 나라의 모든 취업준비생 백수 실업자들을 전부 다 똑같은 기회를 준다면 줄 수 없겠죠. 불가능하니까. 준다면 이런 문제 제기가 생기겠습니까? 왜 특정한 사람은 문의,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용도로 임기 초에 그들은 특혜를 받았느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특혜에서 제외되어 있고 진짜 취업의 기회조차도 가지지 못한 소수는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자, 이 부분을 지금 여당 내부에서, 청와대에서, 행정부에서 이 실력자들이 자기 자식이 그런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럼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짜 뉴스니 또 왜곡되었니 또 침소봉대니 하고 떠들면 떠들수록 이제 그 떠드는 사람을 또 틀어보자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떳떳할 사람 없으니까요. 입을 다무는 게 좋고요. 자, 이것이야말로 이 문 정권 같은 삼류 진보 좌파가 이 사회의 청년의 지금 공정성 문제, 즉 취업의 일자리가 사라져버렸고 성장이 멈춘 시대에 이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어떻게 공정하게 기회를 균등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 그만큼 고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국가 예산의 절반 정도를 청년 취업에 쓰자. 한 260조를 가지고 그 돈을 그야말로 이 요양요원을 갖다가 이렇게 뽑고 또 사교육을 대체하는 B급 교사를 뽑고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사람을 뽑고 해서 정부가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는 행태로 가능한 한 수많은 청년들을 구제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것이 구제가 아니라 일종의 정부는 예산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예산이 또 월급이 되어져서 그들은 또 사회적으로 소비를 하고 이러면서 경제가 선순환하고 국가적 GDP를 상당히 효율성 있게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그냥 쇼로만 세상을 바라보니까 몇 사람의 특혜 케이스로 이들이 5년 동안에 노력하고 있다라는 과시적 쇼잉을 하기 위해 지금 집중하다가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들 자신의 가정의 일이 아니니까 지금 그들은 진보 좌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 스스로 기득권의 위치에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니까 세상을 보는 시각이 저렇게 변질된 겁니다.